자, 오늘은 그 40대, 50대 재취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13가지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인데, 그 워크넷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자격증 수요 1위를 가졌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지게차가 보통 보면은 전 사업단에 있어서 물류 유통에 반드시 필요하고, 물류 쪽 일을 하고 싶으시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운동 신경 같은 게뭐 운전 실력이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거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취득해 보시면 좋은 자격증으로 먼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이 전자제품 수리하는 거 이쪽을 뭐 아니면 소형기기라든지 이런 거 납땜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보통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자제품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젊은 세대 숫자는 아무래도 50년대, 60년대 세대보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고령자 그 취업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기기라든지 소형 기계 다루는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자격증이다. 기능사라고 적어놓게 했는데요. 뭐 기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제만 이렇게 기능사 적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조경기능사. 그 워크넷 기준으로 보면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두 번째 자격증으로 이 조경기능사를 손꼽았는데, 이런 이제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봐도 자격증 코너에 이 조경기능사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단지라든지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뭐 가로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뭐 건설하거나 관리할 때 이 법적으로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라든지 이 조경이 그 심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그 뭐 조경에 뭐 조경밭에 풀이라든지 나무, 흙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보통 건설 현장 마무리 단계에서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 업무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낮은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일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나무, 풀 이런 쪽을 좀 활용을 해서 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공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포크레인 아시죠? 네, 포크레인 운전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굴삭기 운전 기능사가.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현재 30에서 50대 인기가 가장 많이 있고, 이것도 뭐 수요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임금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이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 젊은 굴삭기 운전기능사분이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번다,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운동 신경이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인기 자격증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건축물에 그 페인트 칠을 하는 자격증이죠. 일단 페인트 작업이다 보니까 뭐 아무튼 성격 좀 꼼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지금 40대, 뭐 50대, 뭐 30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많이 따는 자격증 4위에서 5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서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이 방수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뭐 지붕이라든지 벽, 욕조, 뭐 바닥, 뭐 아스팔트 이런 거에 이제 아스팔트라든지 모르타르 등을 발라서 이 방수 처리를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 방수 처리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워크넷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5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졌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기 기능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기가 필요한 장소는
반드시 이 필요한 수에 걸맞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공사 현장에서 이 전기 설치 투입이 되실 수 있고, 50대 이상으로 연륜이 되신다면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각종 건물의 시설 관리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설 관리를 일을 하시게 되면은 불이 나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한다라든지 각종 전기 설비 같은 거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전기 기능사로 일을 하시다가 전기 산업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따셔서 관리직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더 대규모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전기 기능사 및 전기 관련 자격증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그 난이도 부분이, 자격증 취득하는 난이도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정규 학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경비지도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각종 건물이라든지 호송 이런 경비원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일하는데 좀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자, 경비지도사의 장점으로는 법적으로 일정 수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수요가 지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 소속된 경비원 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입주자분들의 이 트러블 문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아무튼 대인관계 능력도 요구시 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요구되겠죠. 참고해서 자격증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9번째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네,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양원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현재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걸맞춰서 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보통 취업도 9월 이상 보장이 될 정도로 취업도 굉장히 잘 되죠. 대신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케어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로 사회복지사 과정도 많이 하시죠.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공기업, 학교, 병원, 사회복지 실습센터 이런 데서 수요가 많이 있고, 아무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과 접촉률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하듯이 좀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력들이 좀 요구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째로는 공인중개사도 많이 취득하시죠. 요새 조금 이제 다운이 되긴 했는데요, 분위기가. 이 부동산 사무소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거래 액수 자체가 부동산이 좀 크죠. 한 달에 한두 건만 계약을 체결을 해도 굉장히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은퇴 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무난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관리소장 같은 걸로 근무를 할 때 필요시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리소장 업무가 이 관리직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아파트 단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육체 노동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이제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각종 이런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좀 큰 편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은퇴자분들이 가장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1위에 그래도 자주 랭킹이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하의 격리라든지 전기과장, 경비원, 청소부 이런 분들 직원을 관리하실 때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는 점. 네. 자, 마지막으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한식조리 기능사는 보통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게 좀 이루어지는 곳에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라든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곳들의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 취업하실 때 반드시 이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좀 공립단체를 취업하실 목적이라면은
더욱더 유리하실 수 있으시고, 가게를 또 창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좀 큰 단체에 좀 소속이 돼서 고용안전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그 한식 조리 기능사 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중장년층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취업하시는 분들 많이 재취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13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응시 자격 그 조건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이제 도움드릴 수 있고, 여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국가 자격증, 취득 상담 업무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